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원인과 전체적인 여성형 탈모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여자분들이 탈모를 겪는 유형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그 탈모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발병을 하는데, 남자들보다는 발병 시기가 조금 늦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발병이 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9세 전에는 약 12%, 49세 전에는 약 20%, 69세 전에는 41%, 그리고 79세 정도가 되면 거의 50% 이상의 여자분들이 이 여성형 탈모를 경험하시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가 진행이 되면 약 세 가지 형태, 분류로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첫 번째 그 유형은 위의 머리, 정수리와 윗머리 부분을 중심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신 헤어라인이 있는 앞쪽은 대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루드윅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수리 뒤쪽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앞쪽으로 점점 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꼭지점이 뒤쪽에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삼각형 모양의 탈모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삼각형 모양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탈모 모양이 보이는 형태다, 이런 하나의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싱클레어라는 의사가 이것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올센이라는 분이 남자의 탈모처럼 앞쪽에 N자가 또 깊어지고 그러다가 정수리 쪽도 같이 진행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형 탈모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진행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가진 유형도 있다. 그래서 크게 여자분의 탈모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탈모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성형 탈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남자분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아주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페시아와 같은 약을 먹게 되는 것인데, 여자분의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사실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의 영향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증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로겐 수치라든지 또는 유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정상인 경우에서도 여성형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명확한 원인이 사실은 딱 아니기 때문에 남자분들처럼 확실한 약을 쓰기가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탈모는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외적인 다른 요인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죠. 특히 생활적인 부분에 그런 요인들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탈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탈모는 보통 염증의 한 반응이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탈모가 있는 분들의 모낭 안쪽에 줄기세포가 있는 그 안쪽, 모근 쪽이라든지 이런 기저 쪽에 보면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마이크로 인플라메이션, 미세 염증들이 있어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형 탈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염증의 반응들은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적인 그런 질환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탈모가 또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젊은 여자분들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다난성 난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불순해지고 약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털이 다른 몸에
많이 난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여자분들의 경우 의심이 된다면 이 난소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일종의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탈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프롤락틴 혈증 이런 경우에도 탈모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와 질환과 관련된 유사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꼭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치료가 되고 교정이 되면 탈모가 다시 회복되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혈을 들 수가 있는데요. 빈혈은 아직까지 약간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빈혈이 있는 분들이 보면 탈모가 좀 많이 생기더라, 또는 혈중 그 철분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는 탈모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더 좋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철분 빈혈도 탈모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남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포커싱을 해서 집중적으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원인들이 워낙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이가 또 들수록 탈모가 진행이 되는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전체 여자 탈모 중에 한 부분이죠. 가장 비율이 높은 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형태의 여자분들 탈모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모발들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보통은 90% 이상의 모발들이 이런 성장기 모발들을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지기 상태의 모발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이는 탈모처럼 두피가 보이고 전형적인 탈모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휴지기 탈모인지 그걸 일단 감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아기를 놓고 나면 이제 산후 탈모가 오죠. 그래서 산후 탈모가 있는 경우에도 이 여성형 탈모와 또 감별을 하셔야 되고, 또 원형 탈모, 그리고 흉터성 탈모지만 조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특정한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는 탈모, 흉터성 탈모 이런 부분들도 잘 감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있으실 때는 전문가의 그런 도움을 받으셔서 적절하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형 탈모의 전반적인 원인, 그리고 상황들, 또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 증상 양상 자체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그럼 여성형 탈모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